저는 제 아내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었어요. 저희 어린 딸아이가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일 먼저 걔가 보였어요. 그래서 싸우던 중에 저도 모르게 막 달려가서 아이를 딱 안았어요. 미안해, 아빠가 안 그럴게, 울지 마. 그 아이를 달랬어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 가지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어린 자녀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굳이 사람들은 타인을 데려오지 않아도 돼요. 나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게 가족일 때가 많다는 거죠. 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무렵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밤만 되면 싸우셨어요. 싸움도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매일 밤 싸웠는데 그것도 언제 싸우셨냐면 단칸방이었어요. 저희들은 잠들 시간이에요. 그때 통행금지 있어갖고 아버지가 12시에 들어오셨어요. 술 드시고. 그러면 자는 저희들한테는 천둥벼락이 치는 거예요. 매일 밤 자다 일어나서 울면서 그 싸움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진 않았지만 주로 물건을 부수는 싸움이었는데 그때 저와 형과 누나는 다 초등학교 뭐 1학년, 3학년 이랬다고요. 맨 처음엔 그랬겠죠. 싸우지 마세요라 그랬겠죠. 울면서.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노려보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싸우지 마세요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잘못해서 싸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매일 밤 그런 싸움들이 저에게 굉장히 공포스러웠고 제 그때 그 불안이 제 안에 어떤 강박증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저희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개를 하신다고 뭐 결정적으로 집안을 3번을 거의 망할 지경까지 몰고 가셨어요. 그것도 아버지 몰래 하신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물건을 부수거나 그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중학교 올라갔을 때 알았죠. 아버지는 자기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밖에서 나갔고 아버지를 집에 데려 들어와서 새엄마 아래에서 키운 거예요. 맨날 매 맞고 한겨울에도 뭐 눈밭 위로 맨발로 쫓겨나고 그런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수도 없이 겪었던 아버지의 무의식 속에도 그 극도의 불안 때문에 아버지의 무의식 속에도 괴물이 자란 거죠. 그리고 그 괴물은 그 무의식 안에만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상황을 만나면 의식 바깥으로 나와 아버지를 조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처가 결국은 그런 자식들의 불안으로 이어졌고 그 불안으로 인한 상처가 저에게도 들어온 거죠. 만일 제가 제 안에 있는 괴물을 통제하지 못하고 제 아내하고 매일 싸운다거나 언성을 높인다거나 그러면 그건 다시 저희 아이들에게 괴물로 되물린다는 거죠. 저는 제 아내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었어요. 저희 어린 딸아이가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일 먼저 걔가 보였어요. 그래서 싸우던 중에 저도 모르게 막 달려가서 아이를 딱 안았어요. 아이를 안아서 울지 마. 미안해. 아빠가 안 그럴게. 울지 마. 그 아이를 달랬어요. 그 어린 시절에 울고 있는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가서 그 아이를 딱 안는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의 부모의 다툼이 저에게는 무지막지한 상처가 되었지만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아이에게 그런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말 경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폭발시켰을 때 반드시 사과했어요. 아이들한테 가서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심지어는
아이들 얼굴을 보고 사과할 수가 없을 때는 문 밖에서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사과했죠. 트라우마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 트라우마는 과거의 상처로 끝나지 않고 현재의 상처, 미래의 상처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트라우마를 핑계로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트라우마를 자기의 서사로 만들어서 그래도 건전하게 이끌고 나가는 거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슬픔을 겪을 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그 슬픔이 우리의 삶을 안내해주는 좋은 안내자가 돼주잖아요. 그리고 그런 슬픔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겸손을 배울지,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를 배울지,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길을 헤쳐나갈지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내게 준 상처, 그것이 뼈아프다면 나는 그것을 대물림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뼈아픈 상처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어쩌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반면교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사람은 적어도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은 사람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상처를 대물림해 주었을 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부턴 그러지 않을게 라고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지 않을까요?